컨쇼 주간 뉴스, 대한민국 교육 기사 및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2023 3월 20일부터 24일 주간 뉴스 3월 넷째 주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평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런데 어렵다 어려워.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등학교 3학년 모평이 3월 모평이 끝났습니다. 첫 이제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봤는데요.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고요. 그런데 EBS에서 요번에 아이들을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나봐요.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됐는지. 그러니까 요 기사는 영남일보의 서용덕 기사님이 쓰신 건데, 요거는 어떤 중심으로 쓴 거냐면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. 일단 매우 어려웠습니다. 61%, 약간 어려웠어요. 26%, 이거 두 개만 합쳐도 80%가 넘어가잖아요. 어려웠다란 소리예요. 그런데 3월 모평 이렇게 조사하면은 당연히 어렵다라고 하죠. 그죠? 자,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, 저희가 컨슈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국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국어는 이제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영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새로운 유형이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꽈다 이런 거는 찾지를 못했고요. 대신 빈칸 추론이야 어차피 계속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난이도적인 문제들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좀 쉬웠던 것 같은데, 일단은 난이도나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, 난이도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아이들이 봤던 모평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아마 좀 이따 이제 표점을 보겠지만 아마 최상위 점수랑 1등급 점수 아이들의 점수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표점, 예상 표점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국어인데요. 국어 같은 경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최고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. 자, 점수 최고점이 표점이 높을수록 시험이 어려웠다는 소리입니다. 그런데 화작 본 아이와 엄매 본 아이가 요번에 점수가 조금 몇 점 벌어졌죠. 그러니까 엄매가 솔직히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, 대학교를 이제 갈 때는 저 원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제는 원점수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. 저 표준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되고, 또 화작이나 엄매 같은 경우는 100분위 단위로 보더라도 1점 차이가 나잖아요. 최고점이. 그러니까 예상 점수긴 하지만. 근데 표준 점수를 봤을 때 일단 엄매가 화작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고, 난이도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봐야겠죠. 표준 점수만 봤을 때는 화작보다는 엄매가 훨씬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고, 작년이랑 저희가 이제 좀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국어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져요. 자, 그러면 요번에는 수학을 좀 보도록 할게요. 문과 아이들이 본 저 화통 같은 경우 최고 점수는 154점이고 1등급 아이들의 표준 점수를 봤을 때 141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난이도 문제나 요 체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험을 보는 1등급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갭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, 표준 점수를 봤을 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게 160점까지 올라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미적 본 아이가 이 시스템대로라면 미적이나 기하 본 아이들이 화통 본 아이들보다는 등급대 점수가 약간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. 표준 점수가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수대를 가지고 나중에 교차를 하면 좀 유리해지는 게 있는데, 이번에도 아마 3월 모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적이나 기하 본 아이들이 화통 본 아이들보다 많이 문과로 교차했을 때 좀 더 유리한 이런 부분은 이번 시즌에도 이제 4학년에도 무조건 또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요. 확실히 미적분이 이번에 기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라는 걸 표준 점수를 통해서 볼 수 있고, 최고점과 1등급이 좀 벌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. 그런데 아마 이게 6월 모평을 보고 이제 반수생이나 재수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 부분이 또 이제 좀 변화가 있겠지만, 현역 아이들이 그 N수생이나 재수생 애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점수에 대한 부분이 또 변동이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솔직히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모평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이런 3월 모평 정도의 난이도를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마 성적대가 좀 내려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,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.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, 그러니까 성적만 보지 말고 내가 봤을 때 그 성적이 나왔을 때 그 성적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유형이나 내가 좀 많이 틀리거나 난이도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확인을 해갖고 이제부터는 나한테 잘 맞는 내가 해야 될 것들, 이런 것들을 분석해갖고 맞춤 형식의 라인을 구성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6월 모평 때는 3월 모평에서 약간 문제됐던 것들을 좀 해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모평에 대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, 모의고사는 유형 문제나 기출 문제를 푼다라고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.
지금까지 봤던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동안 배웠던 부분들, 3학년 때 앞으로 더 배우고 나가야 될 부분들도 포함해갖고, 이제, 어떻게 보면 1학년, 2학년 때 배웠던 부분들도 점검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만약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복습하면서, 솔직히 모의고사는 선행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길 수 있게. 자, 3월 모평이 끝났는데, 3월 모평을 가지고 내 대학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파악했다라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이 모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분석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